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다시 해요. 죄송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다시 시작. 너와 다시. 언니가 너와 할래?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어김없이 박수로 시작하는 이화입니다. 네, 10화까지 제가 보기엔 박수만 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또 박수라는 게 뭔가 진부한 것 같은데 또 들어보니까 괜찮던데요. 뭐 다른 아이디어 있어요? 저희 시작할 때? 아, 딱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 와, 저번에 저희 프롤로그 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아까 와 이러면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약간 나네요. 환호였는데 제가 듣기에는 비명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프롤로그 녹음할 때는 거의 3주 이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1화 녹음하고 지금 2화 녹음하려고 앉아 있는데 텀이 굉장히 짧잖아요. 저희 며칠 정도 된 것 같죠? 제 생각에 일요일에 만났으니까 지금 4일만 아닌가요? 그쵸. 4일, 5일만. 네, 이렇게 4일 만에 용감하게 녹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아, 그런데 어. 체감상 약간 이틀 만에 만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집에서도 계속 편집하면서 그쵸. 제롬님, 뚝빈이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 한 맞아요. 이틀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저 체감은. 저도요.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해요. 근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3명 말고 다른 분이 앉아 계시네요. 네, 뚝빈님 친구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소개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제가 오늘 꿈이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프롤로그를 듣고 나서 주제가 앞으로 남은 게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왔고 제가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앞에 3개를 좀 알려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2화가 꿈인데 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와서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자기한테도 그런 말을 할 창구가 좀 필요하고 또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또 섭외를 했고 이랑이랑의 좀 역사적인 날이긴 합니다. 오늘 첫 게스트가 앞에 나와 있는데 제 옆에 바로 앉아 있거든요. 바로 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박수로 저희가 환영을 해볼까요? 네. 또다시 박수입니다. 네, 꿈에 대해서 찾고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나온 이제 뚝비의 친구 사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막이요. 사막이? 아, 사막이 아니고 사막. 네, 사막님입니다. 사막님은 이 닉네임을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 우선은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막여우를 좀 얼굴이 닮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사막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커서 이제 사막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딱 봤을 때 정말 사막 여우를 닮으셨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아... 님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불만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막여우인데 네, 이렇게 바로 옆에 사막여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동스러워서 진짜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신데. 두 번째 이유가 사막에 좀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막의 매력이 어떤 건지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사막의 매력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어디 사막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곧 가게 되거든요. 오. 제가 3주 뒤에 모로코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게 됐는데 저는 좀 문명이나 이런 유적지보다 좀 광활한 대자연 이런 데서 좀 크게 감명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광활하고 무엇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좀 오는 뭐랄까 경외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아마 그런 거를 좀 보러 가는 거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고 한 번 더 출연해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괜찮은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제가 한 번 더 출연을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진 같은 거를 한 장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막님이 본 풍경을 이랑님들에게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도 사막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사막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듄에서 거의 다 배경이 사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바로 앞에 가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되게 부럽네요. 앞에서 사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출연을 하니까 어제 사전 조사 형식으로 염탐 아닌 염탐을 좀 했는데 인스타를 네. 근데 여행 사진 이런 거 정말 많이 올려놨는데 사진들이 좀 예술이더라고요. 오, 너무 궁금해요. 유명한데요? 모로코 사진은 또 과연 어쩔지 좀 기대가 됩니다. 모로코로 여행지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하라 사막
을 보러 가는 게 가장 크고요. 제가 좀 자연 경관들 보는 걸 좋아해서 몇 가지를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로라를 보러 아이슬란드를 가든지 아니면 뭐 미국, 캐나다 뭐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아니면 왠지 못 갈 것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모로코가 아프리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이 제일 최적의 시기다 싶어서 지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가기 전에 이랑이랑을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갔다 와서 후기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또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꿈을 품고 3주 뒤에 모로코에 가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네, 그런 생각이 그쵸. 들어서 네,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네. 이 자리가. 사막 얘기만 해주셨는데도 벌써 사막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엿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막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오랜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제 뚝비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뚝비님이 보는 사막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단은 되게 사려 깊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평가를 해보자면 그리고 인간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친구들이 좀 편해하고 기댈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냥 되게 가벼운 사람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진실된 면이 많아서 저도 좀 속 얘기가 있을 때 얘기하고 싶은 친구인데 마침 이 자리에 나와서 청취자분들 속 얘기도 잘 들어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 되게 사려 깊은 친구니까 저희 꿈에 대한 얘기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것 같아서 저는 벌써부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랑 미영님은 사막님을 뵌 지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그 1시간 동안 저도 약간 그 성격을 눈치를 챈 게 저희 패널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문이 안 열려서 문 열어주세요 이랬는데 막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뚝배님이 왜 가만히 계시고 사막님이 게스트인데 와주시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랑이랑 저희 2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화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 네, 오늘 주제는 꿈이죠. 네. 꿈 하면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제 슬슬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어가니까 진로도 슬슬 정해야 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슬슬 알 것 같은데도 모를 것 같고 해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넌 꿈이 뭐냐? 아니면 너는 나중에 무슨 직업 갖고 싶냐? 하고 물어보는데 항상 대답들이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공무원 준비나 하려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함께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꿈을 선정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이다 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잠자면서 꾸는 꿈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고자 하는 이루고 싶은 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자면서 꾸는 꿈도 두려워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갈망하는 거 이게 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잘 때 환상에서 보면 잘 때 꾸는 꿈이고 실제로 이루고 싶은 꿈이면 현실에서의 꿈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엄청 원하거나 갖고 싶거나 간절한 것들이 그 감정이 남아서 꿈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는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발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꿈이라는 세계에서는 다들 꾸고 나면 진짜 말도 안 되네 라는 거를 통해서 꿈이라는 걸 좀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체에 살짝 걸러내면은 사실 평소에 했던 생각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좀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다른 상상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혹은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데 이건 너무 얼토당토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가수를 진짜 좋아했어서 나도 쟤네랑 같은 그룹이었으면 이런 상상을 조금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사막님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약간 망상과 거의 망상급에 속하는 재밌는 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망상처럼 했던 거를 실제로 꿈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제가 항상 좀 자만이거나 좀 과대할 수도 있는데 나 방송 나가도 좀 하려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꿈을 꾸면은 제가 거기 패널로 나가서 이렇게 막 팀원분들이랑 티키타카도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이랑이랑이 이제 사막님이 방송에 나오실 때 과거 영상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이랑이랑도 열심히 커보고 사막님도 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무한도전 다음으로는 요새는 유퀴즈 나가는 항상. 요즘은 또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유퀴즈가 전에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거라 사실 현실감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면 한 번쯤은 잡아주지 않을까. 요새는 좀 포맷이 바뀌어서 힘들겠죠? 그렇죠. 저는 좀 올드한 얘기긴 한데 저 도전 골든벨 나가서 우승하는 오! 상상 맨날 했었거든요. 아니 이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도전 골든벨 나가면 그 미리 책자를 준대. 그걸 달달 외워보면은 우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고등학교 다닐 동안 한 번은 찍을 것 같으니 준비를 잘 해놔라. 그렇죠, 그렇죠. 라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저도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종을 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쵸. 지금이라도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뚝배님 우승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우승하시면 소감 어떤 거 말하실 거예요? 이랑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닉네임 한 번씩 제가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미영님은 어떤 꿈 있을까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비현실적인 꿈을 그렇게 꾸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타입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그러면 굳이 잠자면서 꿀 필요 없다. 현실에서 나는 이루겠다. 그렇죠. 진취적으로. 네. 이랑. 저희 이랑이랑이 원래 3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죠. 나랑, 너랑, 우리랑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요. 오늘의 나랑 코너는 제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혹시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꿈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적어왔어요.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평소에 엄청나게 꿈이라던가 장래 희망이라던가 미래라던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현재에 집중하자를 최우선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랑이랑 덕분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꿈이라는 거를 제가 국어사전에 쳐봤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전 2개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우리 잠잘 때 우리 오프닝 때 말했던 꿈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그쵸.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땅땅 박아주는 게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아주 심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방금 딱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사실 저희가 제일 친한 정의는 2번이랑 1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참 3번이 뭐 이렇게 헛된 기대나 생각 진짜 뼈 때린다. 맞아요. 사전이 뼈를 폭력을 하는 것 때린다. 같은. 네.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아주 싱숭생숭해지면서 글이 줄줄 나왔다는 그런 비화를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꿈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좀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죠?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내일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dream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몽이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유메. 요렇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뜻이랑 첫 번째 잠잘 때 꾸는 꿈이랑 동음이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잠잘 때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지만 깨어나면 또 내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연관성이요. 저의 고민은요. 꿈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정확히는요. 꿈이 없다기보다는 장래 희망이 없어요. 언제부터 꿈이라는 단어가 장래 희망이 되었을까요? 저는 꿈을 직업에만 한정시키는 게 좀 싫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면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과거에는 자기가 가질 직업을 상상조차 못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엄마 아빠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아니면 뭐 상사맨, 공무원 그게 아니라면 뭐 공장 다니거나 여성이라면 주부를 하거나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조금 나이를 먹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직업이 나의 천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멈췄던 거죠. 지금 생각해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어. 이런 마인드로요. 저도 참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공감이 됐던 게 두 번째 문단쯤에서 네. 언제부터 꿈이 장래희망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꿈을 준비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꿈이 과연 직업일까? 꿈이 과연 장래희망일까? 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은 장래희망이 아닐까? 라면서 계속 헷갈렸던 것 같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꿈이 그러면은 장래희망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목에 제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I don't have a dream 이렇게 꿈을 지었는데 사실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얘기하신 꿈도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건데 직업으로만 한정 지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동사가 아닌 명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꿈꿀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좀 충격적인 말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라 라는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꿈이라는 게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확정 지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를 저는 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꿈이 장래희망, 직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조금 반대해요. 근데 저는 약간 공감?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조금 해본 게 사실 꿈이 단순 직업이 아니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은 명사보다도 동사로 맞죠, 해야 된다는 맞죠. 걸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거쳐가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선결 요소가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을 가져야 어느 정도 돈도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요소들이 생기니까 그럼 그 이후에 꿈을 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차적인 꿈이었던 거를 꿈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슬픈 현실 같은 느낌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자꾸 막 사회가 꿈을 직업이라고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해봤을 때도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나의 꿈 이야기 하면서 막 종이에다가 무슨 직업 할지 그림 그리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이 너 꿈이 뭐야?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누나 나는 소방차 될래. 이래가지고 너무 순수하고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의 어릴 때를 좀 돌아봤는데요. 저의 어릴 때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던 아이였어요. 저는 먹을 것이 좋아서요. 이혜정 선생님 같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는 게 더 편하고 좀 뽀대나 보여가지고 미식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또 좀 멋져 보여서 카피라이터도 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름이 영어면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스타일리스트. 귀티 나는 것 같고. 네, 좀 멋있어 보이면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요, 꿈이 많으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기대를 하는 아이였어요.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밝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 생각은 중학교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가진 장래희망은 좀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서부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좀 공부를 잘했거든요. 오, 지금은 어릴 때부터 아닌데 남달랐던. 중학교 때는 막 전교권에서 놀아가지고 오. 그때부터 이제 나 좀 잘났네? 저한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스스로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때는 그런 수식어로 설명을 해도 조금 덜 부끄러울 때잖아요. 맞아요. 중2병이 많이 있었던 시기라서 그때는 영어 공부를 좀 힘썼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발음하는 것이 되게 설렜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이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을 복도에 앉혀놓고 좀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오.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사 선생님을 덕질하고 있었어요. 한국사요? 네.
그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 선생님이었는데 네, 네. 팬클럽 부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뭐 카페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카페라기보다는 이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이 되면 앞에 자리를 다 비워두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듣는 어. 낭만.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 끝나고 이제 교과서를 선생님 교무실에 갖다 드린다던가 아. 이런 활동에 아주 열심이었기 때문에 어. 아, 한국사 선생님을 해야겠다. 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생기부도 쓰고 활동도 하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고요. 뭔가 근데 어릴 때 꿈이랑 비교해보니까 약간 현실적이게 되고 실제로 추구할 수 있는 꿈이 되었죠. 네. 조금 더 남이 봤을 때 현실적이고 실제로 이룰 수 있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납득할 수 있는 꿈으로 축소되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사 선생님은 그러면 언제 꿈을 그걸 포기하신 건가요?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아, 네. 네, 이제 다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미래 직업은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희망 같은 거는 좀 진작에 버렸지만 어쩌다 보니까 국자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대학 내내 영어 과외로 용돈을 벌어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왜 꿈이 없는 게 고민이냐고 하면요. 국자학은요. 공부해보니까 내 길이 아닌 게 분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영님이 궁금하신 게 나와요. 선생님이라는 꿈을 왜 포기했느냐 하면요. 제가 남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데만 급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고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된 계기였어요. 조금 아쉬운데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셨을 것 같아서. 전 실제로 과외 선생님 하면서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울려요, 이미지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꽤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아. 생각을 못하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많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 뉴스 같은 데서 막 선생님들이 막 학교 폭력인데 거기에 가담을 했다, 묵인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로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한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성장 과정과 비롯해서 그때 꿨던 꿈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좋아서 뭐가 되고 싶었다라는 관련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일기장을 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니까 아, 나는 이게 좋아서 과학자가 돼야겠다. 뭐 한 2주 있다가는 나는 뭐가 좋아서 여행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뭔가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꿈의 획일화 문제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꿈이 과연 직업일까 하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미 답을 찾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지? 라는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아 그래 나도 언젠가 좋아서 꿈을 꿨던 게 있는데 그것들이 뭐지? 라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지금 제로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크면서 점점 현실을 알아가는 거죠. 슬프지만. 마음이 그게 너무 맞는 아파요.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려할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선생님을 하고 싶었으면 선생님을 하면 되는데 아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무게를 부담감을 느꼈고 그리고 또 외교관은 아씨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도 생긴 거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남들의 시선 아니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과연 돈을 잘 벌까? 사람들이 그쵸. 안정적인 직업으로 쳐줄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진 게 직업 꿈이 달라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랑 네. 내 능력 그리고 현실 이런 게 세 가지가 좀 더 복합적으로 엮여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맞아요. 먹을수록. 맞아요. 그런 자기 검토를 제로님이 되게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근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쵸. 언제까지나 사실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는 현실을 부딪혀보면은 좀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파지는데요. 마음이 아파지는 게 근데 마음이 사실 아프다는 게 네. 저는 어떤 의미냐고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해봤고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꿈을 포기하면서 맞아. 어떤 생각이 많이 있었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고 이것들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싶은 또 돌이켜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래서요 지금의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유치원 때 그 꿈이 많던 저로
꿈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을까?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줄 알고. 사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좋은 쪽으로 바뀔지 나쁜 쪽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자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게 외교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혹은 외교관이 되지 않아도 세계의 징검다리가 될 방법은 얼마든지 널렸고 또 선생님이 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직업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거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질 거고 생각하다 보면 약간 짠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직장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30살, 40살, 50살, 60살을 넘어서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쓸모라는 거를 이제 알아버렸죠. 당연히 저의 쓸모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내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나의 쓸모를 정할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와 미래에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한가득이죠. 근데요, 혈기왕성한 지금은 마음이 설레이는 걸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설레이는 걸 찾는 과정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잘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요, 이 험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게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하고 싶은 거라도 해봐야죠. 여러분, 사실은 이랑이랑이 지금 저의 꿈인 것 같아요. 와, 제로의 꿈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네. 영광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또 되돌아온 따뜻한 마음을 안고 이제 집에 가는 과정이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 꿈인 것 같고요. 또 글도 계속 쓰고 싶고요. 사람도 계속 좋아하고 싶고요. 또 세상에 나와 있는 재밌는 거, 멋진 거, 또 울림이 있는 것들 많이 많이 보고 듣고 싶어요. 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제가. 이제 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서 괜찮을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어른이 아닐까? 라는 마음가짐이 조금 있기는 해요. 또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다 배고픈 직업이더라고요. 작가라던가 전 좀 출판사도 들어가 보고 싶고요. 이런 사실 방송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고픈 직업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쩔 때는요, 저희 부모님한테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해줘도 엄청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교생을 나가고 있다거나 인턴에 붙거나 하면은 기분이 되게 묘해지고 10년, 20년 뒤에 동창회에서 제가 약간 쭈글쭈글 하면서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게 좀 꿈을 쫓는 인간의 말로인가? 같이 슬퍼지는데요. 네, 그렇듯스란 생각을 하면서 근데요,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해도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만드는 사람과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 즐기면서 뭐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 거를 밥 벌어먹기 위해 했다가는 좀 좋아하는 걸 따로 할 체력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또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았다가 그 좋아하는 것마저 싫어지면 어쩌지? 생각이 되게 많죠, 제가. 일단은 덕업일치를 지향을 하면서 이렇게 이랑이랑도 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네요. 삶을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덕업일치가 답인지 아니면 따로따로가 답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덕질할 것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요. 또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또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보고자 해요. 한 100살 정도 됐으면 이랑이랑이 어느 시즌까지 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생존해 있으면 네, 재밌겠네요. 그때 이제 덕업일치를 추구해본 사람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코멘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앞에서 제가 어릴 때는 좋아하는 거를 잘 따라가셨던 것 같아서 부럽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것을 좀 잘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좀 자기 검토를 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효용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네. 내가 어떻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 보고 점점 발전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일단은 그걸 처음으로 느꼈고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를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 지평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외교관이라는 것도 명사지 그것을 쭉 풀어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 직업 하나 딱 이거 하고 평생 이거 하고 살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유려하게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뭔가 벌써부터 어떻게 나아가실지가 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단단해지신 것 같아서 좀 응원해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대, 60대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노인이 돼서 제가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덕업일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서 여러 사람들, 직업인들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남겨두고 싶어서 그냥 취미로 남겨뒀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제 직업으로 삼게 되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 최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케바케 사바사인 것 같아서 본인 성향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경험을 해보시라. 그렇죠. 뭐든지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것 결국은.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도 그리고 계속 이랑이랑처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것 그 시도들도 정말 멋진 시도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님 들어보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삐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제로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좀 자기가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정이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뭐라고 할까요? 시대에 휩쓸린다? 아니면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자기 주대를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좋대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그러니까 톡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교관인데 내가 왜 외교관을 하려고 했지? 그냥 외교관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잘 나아가고 계신 것 같고 덕업일치에 관한 것도 얘기를 지금은 말고 이따가 다른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확실한 게스트를 모셔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랑 네, 게스트인 사막의 친구인 뚝비가 너랑 오늘 진행할 거고요. 긴 사연을 안 받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님이 긴 꿈에 대한 긴 사연을 풀어주시기 때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설문에 답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사연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차차 설명드리고 또 뒤에서는 긴 사연 듣는 방식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받는 너랑 코너인데요. 이번에 뚝비님이 진행해 주실 건데 혹시 이번에 사연 많이 들어왔을까요? 네, 이번에 1화에 비해서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긴 사연을 받지 않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막님이 이따가 긴 사연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설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막님의 진심 어린 좀 사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인스타그램과 구글 폼을 이용해서 2화 꿈에 대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이번 설문은 총 7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총 3가지의 좀 간단한 질문과 거창한 꿈이 아니고 저희가 자면서 꾸는 꿈에 대한 외전 같은 느낌으로 재밌는 꿈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차차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스트 소개하기 앞서서 설문에 답해주신 분들의 닉네임이 있는데 좀 닉네임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슈리님, 사막님, 신분을 숨길 생각조차 없는 제로님. 여기 계신 이분 맞으신가요? 네, 범인이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모집 기간이 되게 짧아서 저 아. 없을 줄 알고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피너님, 아랑님, 46호님 이렇게 총 7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로님도 보이고. 웃긴 게 슈리가 저희 집 강아지 네, 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뚜삐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 보고. 저희 강아지 이름인데 근데 이거 설마 이거 진짜 슈리가 보낸 건 아니겠죠? 아, 슈리야. 또 그리고 46호님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뒤에서 보니까 좀 연구를 하고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연구실 이 46호실이 아닐까 라는 추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4층에 있는 6호실 이런 걸까요? 오 406호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피너님은 저한테 언지를 해줬어요. 이거 나야. 사실 뚜삐님과 미영님은 모르는 제 지인이 아닐까. 저 혼자 추측을 하는데 아니겠죠? 네. 네.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또 한 분이 사연만 보내주시고 닉네임을 안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동의 없이 혼자서 지어봤습니다. 뒤에 사연을 보니까 좀 인생 무상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무상이라고 지어봤거든요. 오. 혹시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변경해주실 닉네임 알려주시면 다음에는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무상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응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릴 적 꿈은 무엇이고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좀 답변을 종합하면서 느낀 점은 가장 먼저 어릴 적 꿈과 지금의 꿈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6호님, 아까 말씀드린 46호님은 어릴 적 꿈이 기자였는데 지금은 연구원이래요. 네, 아랑님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그냥 잘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슈리님 나왔는데 어릴 적에는 과학자, 연예인, 반짝반짝 인기쟁이, 여기서 지금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 비슷하지 않아요? 어. 건물주는 반짝반짝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반짝반짝 건물주가 되고 싶은 슈리님까지 그러니까요.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느낀 게 단순 직업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살고 싶다, 혹은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너님 같은 경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진로 찾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무상님 연금 복권 당첨되기, 네. 제로님 옆에 계시는데 자다가 죽는 거. 아니 자다가 죽는 거 다들 그냥 이해했어요? 네, 그 약간 편하게 항상 그런 죽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약간 자연사고 사고 나서 싶죠. 죽거나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살 만큼 제 수명을 다하면서 편안하게 고통 없는 삶. 네. 네.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어릴 적 꿈이나 아니면 지금의 꿈 이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저는 완전 다른 편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는 되게 많았어요. 요리사 되고 싶었고, 오. 과학자 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되고 싶은 걸 저한테 되게 많이 투영을 네네. 했는데, 그래서 의사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오. 진짜 사자 들어가는 거, 판검사 이런 음. 것들 되고 싶었다 생각을 잠깐 했었었고, 근데 지금은 되게 달라요. 지금은 뭔가 창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뚜삐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미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는 좀 남들이 야 너 이거 했으면 잘할 것 같아, 아니면 맞아요. 이거 어울리는 것 같아 했던 게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아. 사실 부모님도 좀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 처음 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면 좀 어울리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도 나중에 출판이나 좀 이렇게 창작 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아예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망님은요? 저는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긴 네네. 하겠지만 이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이어지고 저는 있는 편이다. 예전과 지금이 이어지고 있는 편인데 약간 기로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조금 더 이따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있겠죠? 네. 갈수록 감추시려고 하시니까 너무 맞아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감질나게 자료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영화관에서 광고 보는 느낌이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맞아요. 기대를 증폭시키고 계시는데 뒤에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다음은 꿈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직업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꿈은 직업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좀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제로님 같은 경우는 희망, 고문, 노력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고, 피너님 방향성, 앞으로 나아갈 힘, 그다음 아랑님 같은 경우는 의미, 무상님 데자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호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적어주셨어요. 거울, 짐, 굴레, 간절함과 외로움. 여기서 저는 되게 꿈에 다양한 속성이 있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감사한 답변이었고요. 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느낌이 되지 않으신가요? 다들 어떠세요? 꿈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요. 그렇죠. 데자뷰라던가 굴레라던가 방향성 음. 되게 좋은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굴레랑 짐이 사실 꿈 하면은 뭐 어찌 됐던 간에 좀 희망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다들 좀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꿈이라고 해도 그 굴레랑 짐이란 게 항상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는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취업하기 전에 항상 뭔가 묶여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계속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단어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 종합해봤고요. 다음은 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들 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거기서 봤던 구절이 생각이 나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그 왜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하나의 목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산다는 질문에는 저는 이뤄야 할 게 있어서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이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루고 싶은 것, 제가 창작한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보고 싶어요.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지금이요? 네, 지금은. 계속 뭔가 바뀌지 않을까요? 만들어서 세상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가장 큰 것 같네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망님은요? 저는 꿈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살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꿈이 그렇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꿈을 강요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뭐 할 건데 이거 하면 뭐 할 건데 나는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그래도 그냥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꾸 뭘 더 하기를 요구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냥 지금 이 흐름, 이 플로우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꿈이란 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그 굴레랑 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꽤 종종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향하는 바 또는 이제 목표점을 잡고 살아가면 좋지만 난 굳이 그걸 참지 않겠다. 그냥 내 흐름대로 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굴레와 속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없어도 사실 크게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목표점이라는 게 되게 이중적이에요. 목표점을 만약에 이루면 그 뒤에는 뭘 할 거냐는 말이죠. 네, 그렇죠. 계속 다음 목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놓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산 정상에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걸어서 천천히 등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46호님의 뭐 꿈이 약간 굴레다, 짐이다 이런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망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분이 꿈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6대1의 결과인데요. 사망님이 좀 따로 이유를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바로 옆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의 이유를 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슈리님의 경우 꿈은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피너님 꼭 직업이 아닐지라도 버킷리스트 같은 꿈이 필요하다. 우울을 극복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46호님이 이유까지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꿈이 곧 인생의 지향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고 꿈이 고정된 한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때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긴 합니다. 꿈을 가지는 건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꿈은 언제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는 항상 대응해야 하면서 또 그러한 대응이 너무 늦어지면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46호님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꿈에 대해서 다양한 응답이 와서 많이 놀랐고 저도 준비하면서 좀 감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랑 꿈에 대해서 깊고 가벼운 질문 3가지에 대한 정리를 마쳤는데요. 뒤에서는 이제 오늘의 게스트 사망님이 긴 사연을 좀 들려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좀 그에 앞서서 좀 웃으면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상천외한 꿈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약간 외전 혹은 좀 보너스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슈리님의 8월 23일 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꿈인데요. 번호 7개를 누가 불러줬어요. 로또 번호? 제 팔에다가 그 번호를 엄청 열심히 썼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저도 로또 번호를 딱 떠올렸는데 7개라고 하길래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꿈 꿔보신 적 있나요? 네. 꿨으면 제가 지금 여기. 이거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사지 않았을까요? 약간 메멘토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네. 아, 슈리님이 다른 꿈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7살 때입니다. 7살 때 똑같은 귀신 꿈을 7번 꾼 적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친가랑 외가 다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건너편 반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머. 조심스럽게 봤더니 뒷머리 처녀 귀신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쳐다보다가 음식점 밖으로 나갔는데 저를 엄청 쫓아오는 거 있죠? 다리가 없는 막다른 길에 막혀서 귀신이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7번 다 이때했어요. 무서워요. 약간 심야괴담의 느낌이 좀 나죠? 그런 거 같기도 근데 하고.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귀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귀신은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우리 슈리님을 좋아하는 한 여성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성. 근데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전 777. 그것도 무섭네요. 약간 럭키 세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은 럭키하지가 않아요. 언럭키 세븐. 네,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거 행운의 꿈으로 받아들여도 네. 되지 않을까. 그럼 될 것 어, 같긴 네. 하네요. 이번에는 사막님의 꿈입니다. 잊을 수 없는 꿈은 따로 없지만 자주 꾸는 꿈은 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는 꿈인데 항상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꿈에서 깨곤 합니다. 근데 어디로 뭔가 가는 비행기였을까요? 목적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꿈 꾸고 나면 원래 키 큰다고 하지 않아요? 막 원래 아. 떨어지고 막 이런 꿈 꾸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크신가? 저 어릴 때 많이 못 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래서- 맨날 떨어진 적이 없어요. 키 큰 사람들 너무 부럽네요. 이런 거. 저는 계단에서 헛디디는 거는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진짜요? 약간 어렴풋이 잠 들려고 할 때 움찔하면서 깨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럴 저 때 멋있어요. 계단에서 발 헛디디는 거? 사막님 키 크시잖아요? 뭐 어차피 다들 오디오로 보실 거니까 한 81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거 많이 꾸셨어요 어릴 때? 아니요, 근데 그런 꿈은 많이 안 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엉터리였던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로님의 꿈인데요. 아이를 가졌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나와 아기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었던 꿈입니다. 와. 아기를 살리기로 했는데 죽기 직전에 많이 울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오열했던 기억이 남아요. 깨고 나서도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그런 꿈을 꿨는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키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약간 영화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신 말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블로그에 가끔 꿈 일기를 쓰기도 해요. 일어나자마자 까먹는 게 꿈이라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나기도 한답니다. 다시 읽어보면 나름의 황당한 재미가 이렇게 말을 줄여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쵸. 진짜요? 어떤 답으로? 제가 선택한 답으로요. 아. 근데 여전히.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아직 되게 어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감정이 격양이 되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울면서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의외였던 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간절함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전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 내가 저게 있으면 제일 먼저 물려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인데 너무 살고 싶었던 근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꿈 꾸고 나면은 막 몸살 났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어가지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꿈일기 이거는 지금 블로그에 공개해 두신 건가요? 아니면 비공개 글인가요? 공개해 두는데요. 근데 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게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읽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꿈은 항상 꾸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다. 네.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 기억이 난다.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되게 웃겼던 게 어느 날은 꿈에서 순대를 먹는 꿈을 꿨는데요. 네. 근데 그날 낮에 입술을 뜯다가 피가 났어요. 어. 그래서 순대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연관성이. 가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꿈의 세계란 정말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피너님의 좀 진땀 나는 꿈입니다. 개나 호랑이 같은 큰 동물들이 나를 쫓아오는 와중에 엄청 높은 빌딩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도망다니던 꿈입니다. 왜 쫓아오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꿈이 이어져가지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유를 모르는 꿈이 진짜 좀 황당하고 겁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이런 꿈 생각해보니까 꿨던 것 같아요. 검정색 개였나 호랑이였나. 네네. 그 아파트에 보면은 그래도 그 방범창 있잖아요. 네. 그 방범창
뒤로 빨간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놓고 이빨을 계속 앞에다가 무서워. 들어놓는데 네.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좀 짐작이 되네요. 저런 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다음은 아랑님의 좀 아련하면서도 누구나 꿔봤을 꿈인 것 같아요. 오래 좋아했던 짝사랑, 그 사람이 나오는 꿈. 아... 두근두근 좀 하셨나요, 다들? 두근두근보다 슬프지 않아요? 슬픈가요? 네. 어차피 깨면은 맞아요. 꿈이라는 걸.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꿔봤어요? 누가 너무 좋아서 꿈에 나온다거나. 그런 건 있지 않나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말을 줄이시죠? 제가 아직 안 들은 게 많이 남았는데. 다들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아, 말을 추정을 실수- 해보려면 해볼 수 있거든요. 아, 네. 대충 이제. 이래서 제가 게스트를 나중에 누굴까? 라디오 끝나고 따로 네. 이거는 그러면은 걸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무상님의 부산행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꿈입니다. 직장 상사들이랑 좀비에 쫓기는 꿈인데요. 평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상사가 샷건을 쐈대요. 와. 기분이 좀 되게 이상했다고 하네요. 츤데레 상사 느낌이 나는 거. 되게 재밌는 꿈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은 46호님의 꿈입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을 수 없는 꿈보다는 오늘 꾼 꿈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악몽에 가까운데 조금은 엽기적이라서 공유하겠습니다. 어느 때처럼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지난 폭우 때처럼 비가 많이 오더니 학교에 어문관이 있나 봐요. 네, 어문관 위쪽부터 정말 이제 학교 전체가 좀 산사태가 나듯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도 같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이미 이제 흙이 건물에 다 들어와서 휩쓸리니까 사람들이 손을 다 같이 잡고 뭉치면 살겠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손을 잡은 게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또 학교까지 오셨고 형을 먼저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저를 태우셨던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남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친구 2명과 함께 다시 학교로 갔고 또 근데 흙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꿈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어날 수 있는 어느 대학원생의 하루지 않나. 예지몽을 꾸신 거 아닐까요 혹시? 근데 약간 그 상황만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음. 영화 엑시트가 생각나면서 이 대처 방법은 되게 따뜻하고 좋았다, 멋있었다라는 감상평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전기 자전거가 좀 웃겨서요. 되게 구체적이라서. 오, 네. 맞아요, 진짜. 그 꿈의 디테일을 되게 꽉꽉 채우시네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이랑 네, 이제 사막님이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본인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